장한별의 출연료가 무명전설 결승 이후 크게 올랐다는 말이 퍼지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장한별이 방송이나 공식 인터뷰에서 회당 출연료가 정확히 얼마라고 숫자를 직접 밝힌 기록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주장, 8배가 뛰었다는 주장 광고 계약까지 한꺼번에 묶어 계산한 영상들이 등장했지만 소속사 계약서나 행사 견적서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값이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다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그 변화가 시작된 결정적 순간은 2026년 5월 13일 방송된 MBN 무명전설 최종 결승이었습니다. 이날 장한별은 중간 합산 2631점에 실시간 문자투표 882, 전파리 점을 더해 최종 3513 전파리 점을 기록했습니다. 우승자 성리는 4784점, 준우승자 하루는 3542점, 사명점이었습니다. 장한별과 하루의 차이는 불과 28.48점이었습니다. 장한별은 우승을 놓쳤지만 전국 시청자에게 이름을 각인시키며 최종 3위에 올랐습니다. 4위 황윤성은 3278.07점, 5위 정연호는 3097점, 8영점 6위, 이창민은 2963.56점, 7위 이룬혜는 2908.57점이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누가 전국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먼저 불릴 것인지 결정하는 새로운 시장 평가표가 됐습니다. 장한별에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그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레드애플 출신 보컬, 해외에서 활동한 가수,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자라는 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무명전설 이후에는 단 3글자면 충분해졌습니다. 결승 3위. 2026년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쇼킹 K-팝 센터에서 열린 탑7 기자간담회에서도 장한별은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됐습니다. 성리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가 함께 참석했고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탑7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발성 방송 출연이 아니라 콘서트와 방송, 지역 행사 팬미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활동 기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한별의 이력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치과대학 진학이라는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고 가수를 선택했습니다. 2011 연밴드 레드애플의 보컬로 데뷔했지만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중적으로 굳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빅스테이지에서 우승했고 현지 음원 차트에서 5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가수로 소개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을 경험했지만 한국에서는 다시 무명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야 했습니다. 장한별이 무명전설 출연을 결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승 이후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잘된 것은 기뻤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연 초반 장한별에게 가장 큰 약점은 노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다듬어진 팝 보컬의 색이 오히려 정통 트로트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습니다. 장한별 역시 다른 장르였다면 표현 방법을 알고 있었겠지만 트로트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 라운드 기교를 줄이고 가사의 감정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는 신곡 그대는 나의 별이오를 불렀고 최종 결승에서는 그대 내 친구여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객석의 어머니를 바라본 장한별은 노래가 끝날 무렵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10수년 동안 부모에게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눈물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관계자와 방송 제작진이 가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한 무대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라이브, 분명한 서사, 관객을 움직이는 감정 전달력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한 곡을 들은 시청자가 그 가수의 과거와 가족 실패와 도전을 함께 떠올리게 만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장한별은 결승을 통해 실력 있는 가수에서 이야기를 가진 가수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출연료가 움직입니다. 무대 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관객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온라인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는지, 행사 전체의 이미지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승 직후 공개된 지표에서도 변화는 확인됐습니다. 장한별의 무대 영상과 직캠,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가 빠르게 늘었고 팬카페 회원 수도 방송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승 무대 그대 내 친구여는 MBN 음악 채널 집계에서 방송 직후 32만 회 수준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성리의 애가는 76만 회, 하루에 100년의 약속은 41만 회였습니다. 장한별은 우승자와 준우승자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확보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3위였지만 광고주와 행사 주최자가 중요하게 보는 대중 반응에서도 탑 3 위치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한별의 출연료는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기서 방송 출연료, 지역 축제 행사비, 기업 행사비 광고 모델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방송 출연료는 프로그램 형식과 촬영 시간 방송사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축제 행사비는 이동거리 공연곡 수밴드와 댄서 동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행사는 외부 공개 여부와 사용 범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더 큽니다. 광고 계약은 초상권 사용 기간과 매체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행사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수입을 모두 합친 뒤 회당 출연료라고 부르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연료 급등설이 빠르게 퍼진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승 직후에는 장한별의 이름을 사용한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제목에는 8배 상승 월 수입 공개, 광고계 러브콜 같은 표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곧 장한별 본인의 발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식 인터뷰에서 장한별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팬 증가, 한국에서 인정받았다는 감정, 앞으로 더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출연료, 액수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원문 발언, 소속사의 공식 입장 계약 당사자의 공개 자료 가운데 최소 하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개된 주요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보도에서는 그 정확한 숫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출연료 상승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예 시장에서 섭외비는 직전 방송의 순위와 시청자 반응 공연, 가능한 곡의 수 팬덤 규모 이동 가능 일정, 방송 이후의 화제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장한별은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 활동 경험이 있으며 밴드 보컬과 솔로 가수 오디션 우승자라는 여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로트 결승 3위라는 새로운 이력이 추가됐습니다. 지역 축제뿐 아니라 해외 한류 행사, 기업 행사 방송 특집 무대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같은 3위라도 어떤 무대에 투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제 시장 가치는 달라지는데 장한별은 활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우승자 성리와 준우승자 하루 사이에서 장한별이 확보한 위치는 의미가 큽니다. 장한별은 최종 점수에서 하루에게 28.48점 차이로 뒤졌지만 4위 황윤성보다는 235.7로 점 앞섰습니다. 즉 결승 최상위권 3명이 별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한 셈입니다. 제작진과 행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우승 여부만큼이나 이 선두 그룹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방송 종경 뒤 탑 3을 중심으로 인터뷰와 영상이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한별이 우승 상금은 받지 못했어도 이름값 상승 효과는 충분히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공개된 금액이 곧 장한별 개인 통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속사와의 정산 비율 세금, 매니저와 스태프 인건비 의상과 메이크업 이동 차량 안무와 밴드 비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지방 행사 한 건을 소화하기 위해 하루 전체를 이동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몇 건을 뛰었다는 정보만으로 월 수입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장한별이 직접 밝힌 공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의 월 수입을 단정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다만 결승 이전보다 섭외 범위가 넓어지고 탑7이라는 이름으로 이 년간 활동할 기반을 확보했으며 팬덤이 빠르게 커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명전설 우승자 성리는 상금 1억 원과 신곡, 음원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크루즈 팬미팅, 제주도 세컨드 하우스 개인 이름을 건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한별은 우승 상금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탑7 활동과 전국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출연료 상승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 번의 큰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 늘면 행사 섭외가 늘고 행사 반응이 좋으면 팬미팅과 광고 제안이 따라옵니다. 음원과 영상 조회수도 다시 올라갑니다. 한 번 형성된 선순환이 다음 출연료를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장한별은 결승 뒤 인터뷰에서 방송을 하면서 팬이 많이 늘었고 자신을 처음 알게 됐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쁜 상황에서도 영상에 달린 팬들의 댓글을 하나씩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순위도 중요하지만 오래 활동하려면 팬덤의 힘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장한별이 자신의 시장 가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연료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방송의 화제성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유지하는 것은 공연장을 채우고 음원을 듣고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입니다. 결국 장한별의 몸값을 끌어올린 것은 단 한 번의 순위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2011년 데뷔 이후 이어진 긴 도전,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우승과 50위, 주 연속 차트 1위,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 무명 생활, 그리고 2026년 5월 13일 최종 3,513 전파리 점으로 완성한 결승 3위가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정확한 출연료 숫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명전설 전후로 장한별을 부르는 무대의 크기와 대중의 반응, 향후 2년간 이어질 활동 기회가 달라졌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충격은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성공하고도 한국에서는 다시 이름을 증명해야 했던 가수가 단 12번의 방송을 거치며 전국 시청자가 기억하는 결승 3위 가수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장한별의 출연료가 오른 이유는 우연한 화제나 자극적인 소문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기교를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노래한 순간, 시청자가 그의 이름에 값을 매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이 상승세를 다음 히트곡과 전국 투어, 그리고 오래 남는 팬덤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